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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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하는 그 동계정진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이번에도 이제 조를 나누어서 모습공식 하는 법이죠. 모습공식.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조를 나누어서 등광보살님하고 무용보살님이 조장이 되셔갖고 그 다음날은 또 조를 또 바꿔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나누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정진도 하고 행선도 하고
백범쌤 법문도 듣고 이번에는 그 교재를 새로 나오는 새말귀 안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1월 1일 날은 이제 그 새말귀 제2차 새말귀 천일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저기 수림씨 하고 있지? 매일 혼자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공부를 합니다. 말마디로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뺑뺑하는 공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왜 머리로 뺑뺑하는 게 안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관념이 있거든요. 그 고정된 관념, 그 일종의 습이라고 하죠. 습. 여기도 이제 그 나오지만 그 습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만 갖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하면 수림씨 느끼지? 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활, 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관계나 이런 모든 곳에 내가 하고 있는 힘이 적용된다는 거 알지요? 적용이 됩니다. 이 공부는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이요.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그 인생을 알차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존감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실천을 해서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간접 경험이라는 거 있죠. 그 간접 경험은 머리로 하는 경험이에요. 그거는 경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리라, 이러리라 하는 것이지 직접 내가 딱 당해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자기가 매일 혼자 스스로 아침에 예불 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좌선하고 또 원노트 쓰고 매일 보고 감사노트 쓰고 그리고 저기 모습공식 계속 새말귀 굴리는 사람은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법신자리로서. 이게 새말귀가 신화두예요. 화두예요. 화두. 화두는 순일하게 잡는 것이 화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잡으면 자기의 살림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머리로 가지고 얼마 경을 읽든지 또 뭐 이제 조서 어록을 읽든지 이래도 왜 안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뛰쳐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자료 안에서 뺑뺑뺑 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 안에서. 그 자료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공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요. 또 습이지요.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 꼭 수행해야 합니다. 수림씨는 꼭 앉지? 이제 앉고 미연씨도 꼭 앉고 저기 박희복 거사님 혹시 예불 해보셨습니까? 안 되죠. 이게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해요. 근데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는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서 변화를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변화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박희복 거사님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거 저기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러면 예불 성대를 그냥 예불 하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처음에. 승려만 조금씩 내고 예? 승려만 좀 내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꼭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살림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거를 강조하는데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현씨 자기 인생 남이 살아줘? 아프면 남이 대신 아파줘? 남이 대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 남이 대신 해준다. 전부 다 만부당한 일입니다. 자,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6조 단경에 그 무념 또 무념 무념무상무주 그거에 대해서 1시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다시 말하죠. 이어 말한다. 또한 대해정보선사가 이른다. 거기부터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어 말한다. 또한 대해정보선사가 이른다. 하나고 명의하는 우리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인생과 저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공부를 쉽게 생각하여 습을 다스리지 않고 시험하는 분이며 공부하기 전과 다름없이 휩쓸려다니다가 결국 은혜를 면치 못한다. 예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직연을 해옵니다. 그거는 해오에 속합니다. 견성이 아닙니다. 해오에 속하는데 그 직연을 자기가 얻었다고 합시다.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막 그냥 도로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직연을 가지고 정직연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계속 정진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그런데 이 점을 사람들이 참 관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푸른 하늘을 살짝 봤거든 어느 날. 그러면 그게 단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초입에 들어간 것인데 만약에 출입에 들어가 발 하나 떡 넣었는데 그냥 안 하면은 다시 발 빼버려. 발 빼버린다고요. 왜? 계속 가지고 있던 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슬쩍 한번 직연이 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반드시 혼자 스스로 매일 바른 그 사실인 그 정견을 가지고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도 그렇지만 모습공식도 활구입니다. 활구. 그 다음에 새말기도 선생님이 늘 그걸 강조를 하셨거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 직연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림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새말귀를 가지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자기 살림이 된다. 이렇게 직연이 나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성용 거사님, 사람마다 말입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보고 듣고 하는데 자기만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무엇을 이렇게 딱 보면 자기 패턴대로 그걸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뇌과학자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장 창고가 다 달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천만에만 거기에 내가 없지?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감정인 줄 알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데 내가 없어요. 내라는 게 없어. 근데 이 점이 어려운 점이야, 우리가. 근데 이제 요 뒤에 오늘 공부할 차례에 나옵니다. 왜 내가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 간혹 영리한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이거 이제 지견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공부를 쉽게 생각하여 습을 다스리지 않고 세월만 보내며 공부하기 전과 다름없이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윤회를 면치 못한 도루묵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어찌 한대의 깨달음이 참하여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팽개치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이래도 문득이 오랫동안 비추어 살펴 망념이 혼련이 일어나면 도무지 따르지 말고 버리고 또 버려서 함이 없음에 이르러야 하야로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 선지식의 깨달은 후에 오행이 이것이다. 비록 오수행이 있으나 이미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신성이 본래 깨끗함을 문득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되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성을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음이요 참으로 끊음이다. 그러므로 이르다. 비록 만가지 잼을 갖추어 닦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무념이라는 것이, 그 념이라는 것이 망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망념이라고 하지요? 수림씨 뭘 망념이라고 하나?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그렇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경계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경계예요. 그거는 상당히 조금 미세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생각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딱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잡아서 그냥 내려놓으라고 했지요. 왜? 그 망념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거라. 그래서 그 헛거를 일으키는 내가 없어, 실제로는. 그런데 중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그 생각을 내가 일으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면, 허무하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24시간 맨날 잠자면서 허무해 이러지 않거든요.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허무하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자기가 그 허무하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거기에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허무하다라는 생각함이 없이 생각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어찌 한때의 깨달음에 자만하여 깨달은 이후의 수행을 팽개치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모름지기 오랫동안 비추어 살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바탕의 작용이구나. 이것이 비추어 살피는 것이거든요. 비추어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구나. 이것이요. 그런데 망념이라면 온갖 것이 다 망념이지요. 아니비설 심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육진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그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무지 따르지 말고 버리고 또 버려서 어떻게 함이 없음에 이르러야. 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이러면 불안함이 없이 이 말이거든. 그럼 불안함이 없이라는 말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불안이라는 것을 머스공식에 한번 넣어보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하나와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부터 시작. 이거 보시고. 불안. 시작. 불안은 자체성이 없다. 불안은 변하지 않는다. 불안은 것이다. 불안에 머물 수 없다. 불안을 잘 굴리자. 불안을 잘 굴려야 돼. 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정직견이에요. 이것이 정직견이라고. 불안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래서 불안이라는 건 헛것이야. 헛것. 헛것. 그런데 헛것을 뭐라고 자꾸 어떻게 한다? 내 것이라고 자꾸 한다. 내 것이라고 한다. 왜? 불안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점이 이해가 안 되면 맨날 공부가 그 타령이라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일처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다고. 나라는 것도, 자, 나를 한번 넣어보죠. 모습공식에 시작. 나는, 시작. 나는 자체성이 없다. 나는 변한다. 나는 것이다. 나에 머물 수 없다. 나를 잘 굴리자. 그런데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불안이 누구 것이 되냐면 그 일으키는 망념인 나, 아상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상이 딱 이렇게 먹이가 뭐가 되냐면 몸뚱이가 딱 먹이가 돼. 그래서 착 달라붙어 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안을 바탕공식에 한번 넣어보자. 시작. 불안을 자체성이 없다. 불안은 불안을 본다. 시작. 불안을 본다. 하고 호공의 불안을 본다. 불안은 호공에서 생겨나서 호공으로 사라진다. 불안에 들어앉으면 호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호공을 본다. 나는 호공으로서의 나다. 허공 대신 바탕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불안을 본다. 바탕 속의 불안을 본다. 불안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불안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바탕에서 일어난 하나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거든. 물거품과 같은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물거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춘다? 바탕에다가. 바탕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 자, 그 다음 새말귀에 넣어보죠. 허공으로서인 내가 불안해 한다. 자, 시작. 호공으로서의 내가 불안해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서인 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듯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내가 일부러 거기에 붙였는 내라고 하면 자꾸 몸뚱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신 자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요? 하는 자가 없지요. 불안이라는 생각도 헛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듯한 거죠. 불안함이 없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새말귀를 하면 내가 불안하다고 한다. 이러면 나는 어디요? 바탕자리지요. 바탕자리예요. 그럼 불안하다는 거는 뭐예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불안에 내가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는 듯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을 굴리는 것이지. 그것이. 그게 새말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보죠. 망념이 호련이 일어나면 망념이 호련히 일어난다예요.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지 망념이 무슨 체가 있어서 매 고정된 것이 아니야. 그냥 호련히 일어나. 어떤 사람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똑같은 거 봐도. 무슨 말인지 알죠? 도무지 따르지를 마라. 왜? 헛것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버리고 또 버리고. 여기서 버리는 자가 있나요? 저기 수림씨, 망념을 버리는 자가 있냐고. 자가 있냐고. 없지. 망념도 헛것인데 버리는 자도 헛것인데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망념이 일어나면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붙잡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그냥 내려놔. 거기다가 제발 좀 고리 좀 끼지 말고 거기서 요리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은장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은장도 안 받으신 분은 등광보살님한테 받아가십시오. 안 받으신 분은 받아가십시오. 박희복 거사님 안 받으셨지? 예. 김성현 거사님은요? 오늘 두 번째니까 주지 마세요. 김성현 거사님은. 적어도 3번은 와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지. 2번 온 사람은 안 줍니다. 이제 박희복 거사님은 4번, 5번. 예. 은장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은장도는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장도면 은장도지 뭐 은장도는 모습이다. 은장도 받아가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예. 그걸 치러 오니까 그게 좀 은장도는 칼이니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이 가죠. 가지 치려면 칼로 치는 거지요. 나의 생각의 가지를 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은장도를 싹 날이 새파랗게 해서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써. 그리고 날을 안 갈아. 그러니까 막 무뎌져. 녹 썰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녹을 어떤 분은 한 몇 년 만에 뺏기는 분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계속 갈면서 그거를 그래서 박희복 거사님 오늘 받아가시면 매일매일 갈아야 돼요. 숫돌에다가. 그 생각은 모르겠네요. 나중에 받으러 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아서 아주 날을 세워가지고 그 회칼 또 정육관에서 쓰는 칼처럼 아주 예리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착착 자르라고. 오로지 처음에는 자르는 수밖에 없어. 오로지 자르라고. 일어나면 잘라. 그냥. 일어나면 잘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 상황이 한참 자기가 스스로 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깨달을 때까지 이것을 해야 해요. 수림씨 조금 이해하지 지금? 요새 수림씨 그거 은장도가 날이 좀 섰나? 어? 날이 좀 섰어? 질 났냐? 잘 모르겠어. 질 났다고 하면은 또
뒤에 후환이 무섭지. 미연 씨는 어때? 오늘 새로 받아가요. 오늘 그러면 숫돌도 같이 끼워주세요. 그래서 버리고 또 버려서 무엇이 없으면 함이 없음에 가려면은 하는 자가 없어야 함이 없음이 되고 그것이 그 모습이 헛것이라야 함이 없으면 하는 듯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슬슬 읽으면 아는 그 같은 생각이 들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만약에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실제로 안다는 것은 무척 자기가 정진을 많이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르러야 바야흐로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 선지식의 깨달은 후의 모고행이 이것이다. 천하 선지식은 딱 깨달은 후에 전부 다 보임하신다고 수십 년을 갈고 닦으셨어요. 비록 오후 수행이 있으나 이미 망념이 본래 공하다, 실체가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음을 알고 본래의 나의 바탕짜리, 본성짜리, 성품짜리가 본래 본정함을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본래 텅 비어서 일체 만법을 나툴 수 있는 공덕장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뜻은 문득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왜? 악도 모습이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악을 끊는 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음이 없어. 왜? 선도 헛것인 뿐만 아니라 그걸 선을 닦는 자가 없거든. 선을 닦는 자가 없어. 닦는 듯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닦음 없이 닦음이니 이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닦음이요 참으로 끊음이다 하는 자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룬다. 비록 만가지 행을 갖추어 닦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망념 없음으로 마루로 삼는다. 망념이 없으려면 오해해야 됩니까? 망념이 없으려면 오해해야 됩니까? 무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맹하게 있어야 무념인가요? 스님씨 어떻게 해야 무념이 되겠노? 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망념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헛것임을 알아서 망념을 끊는 자도 사라져야 되겠지. 다 망념과 그 망념을 일으키는 자, 끊는 자가 다 어디로 간다?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무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해봐야 아는 일이다 이 말.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내려놓고 일어나면 내려놓고 일어나면 수없이 이거를 반복을 해서 실제로 내려놓는 자도 바탕자리로 가버리면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거는 사절합니다. 머리로 하는 건 사절해요. 머리로 하는 거 10년, 2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이어 말한다. 이어 말한다. 비공 선사가 성호 수의 글을 조심하여 이른다. 이 성품이 원래 번뇌하고 생이 없는 지혜 성품을 원래 스스로 모두 갖추어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당하게 하고 이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바로 세상상 또는 열의 정정선이라 이르노라. 만약 괜히 생각마다 습을 닦으면 저절로 백천삼멸을 첫째로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서 펴고 서로 정한 것이 바로 이 선이다. 즉 도노와 정수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무함을 알지 못하여 오래도록 앉아 움직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억압하여 굴복시킴을 마치 돌로 풀을 묻듯이 하는 것으로 수심을 삼는데 이는 크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른다. 성문은 생각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끊으려 하는 마음이 바로 예, 그런데 선사님들은 정말로 그 해가 밝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해놓으신지 정말로 진짜 존경하지요. 규봉선사가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것의 뜻을 총괄 구별해서 또는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이 말에 판단해서 이른다. 이 성품이 원래, 성품이라는 거 원래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 성품을 본래 스스로 모두 갖추어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바로 최상승선 또는 열의 청정선이라 이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상승선입니다. 백봉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그 새말교의 공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박희복 거사님하고 김성영 거사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고 싶지요. 막 알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자꾸 막아버려. 그러니까 막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만 해. 하면서 이 그냥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냥이 되려면 내가 그거 말하자면은 이렇게 얻어야 하는, 또 얻을 것이, 또 구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냥이 돼요. 그전에는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집에서 일과를 굴려야 돼요. 일과도 안 굴리고 법회도 뭐 어쩌다가 나오고, 또는 법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꾸만 알려고 하거든. 알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알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자기를 가로막아 버려.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이거를 하십시오, 집에서 이걸 하십시오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꾸 해보면서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아침에 6개 하라고 했지요. 딱 잠자리에 딱 해서 6개 하고, 그 다음 낮에 딱 6개 하고, 저녁에 딱 6개, 그것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힘이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공력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태권도를 안 해본 사람이 가서 완전히 송판을 깰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거를 한 1년이나 2년이나 넘어가야 깨닫네. 막 1, 2년까지 헤매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내 거면 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이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서 내 말을 안 들어요. 몸뚱이도 내게 아니라서 내 말을 안 듣지만 내 생각이나 감정도 내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이제 앉으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20분, 최하가 20분이에요. 20분 앉고 또 10분 좀 늘리고 이렇게 가면 우선 또 앉아보면 가라앉거든요. 수림씨 처음엔 좀 어려웠지. 근데 요새는 하면 좀 잘 되지.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이렇게 느려져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걸 계속 매일 앉으면 생각의 속도와 행동의 속도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진다고 하나? 이게 좀 느려져요. 근데 그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자꾸만 알고 싶어 하고 자꾸만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되지를 않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이러면 머리에 지진 나요. 머리에 지진 난다고.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자꾸 짜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물어보지요. 박희복 교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저도 모르게 네. 지금 성원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짜증나면 공부 안 하면 짜증 안 나잖아요. 일치해가지고 난 무조건 자우지가 지금 바꿔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모습 공식. 예.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리고 예. 오직 그것만 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습 공식을 하고 감사 노트 쓰고 20분 앉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내 마음인데 모습 공식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고 6개, 낮에 6개, 저녁에 하루에 18개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몇 번 이게 되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따발총이 막 나가는 거지. 예. 따발총 나가면 따발총 변한다 것이다 하고 따발총 내려놔 버리세요. 그냥. 하여튼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처음 여기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따라 하면 빠른 거예요. 따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백도 하다가 자기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해보자. 이러면 그냥 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해보는데 뭔 생각이 많아. 그냥 해보는 거지. 정말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라 해서 나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해봤는데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군번이 아니죠. 우리 지금 이 군번 자체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바로 최상이다. 이 말 하려다가 그랬죠. 백봉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무엇을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느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다. 그래서 그 성품짜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통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상대성이지요. 이 상대성은 이 모습은 어디서 왔냐? 그 바탕인 절대성에서 왔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공성이다.
그래서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이것이 바른 정직견이에요.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정직견이에요. 근데 이 정직견을 가지려면 그냥 가지지 않지, 그냥 가지게 되는 게 아니죠.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 공식을 자꾸 스스로 해서 그 모습에 대한 그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에 대한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능엄경에서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은 공부에 보는 것은 성품이다. 견성이다. 보는 성품이다. 눈이 아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경전에 몸뚱이가 뭔가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체의 모든 이게 전부 온과 그 몸뚱이 그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네 성품짜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대승경전은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딱 나와서 먼저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는 그 방향을 잡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이해되고 체험되도록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생각이 내 마음이다. 눈이 본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공부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자선할 때도 누가 자선해? 몸뚱이 내가 자선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자기가 앉아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부덕부덕 앉아 있으면은 풀이 이렇게 나면 돌로 딱 풀을 누르는 것 같아. 김성용 거사님. 돌로 풀을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풀이 자리 못해요. 풀이 옆으로 삐져나와서 자라요. 실제로 보십시오. 돌을, 이게 풀이 있으면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 풀이 안 자랄 것 같죠? 옆으로 나와서 자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풀이 안 자라게 하겠나요? 태워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버리지. 뿌리를 뽑아야죠. 돌로 눌려놓을 것이 아니라 풀의 뿌리를 뽑아서 그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풀이 또 자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망념의 당처가 공하고 일체 모습이 공했다는 걸 모르면 이 공부가 시작이 아니라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먼저 딱 윤곽과 바탕을 잡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사다리를 제가 하나 놨죠.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사다리를 놨어요. 새말기로 가기 위한 사다리요. 그 사다리를 짚고 올라가라는 거지요. 올라가서 그 다음 새말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최상승선이에요. 지금요. 먼저 나의 바탕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쭉 익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다. 선, 오, 후수 이것이. 그래서 이 성품이 본래 성품이라는 것이 번뇌가 없고 셈이 없는 지혜 성품을 본래 스스로 갖추어서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먼저 내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닦는 것을 바로 최상승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능히 생각마다 습을 닦으면
저절로 백천삼매를 차례로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서 펴고 서로 전한 것이 법을 펴고 서로 전한 것이 바로 이 선이다. 먼저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이걸 먼저 내가 딱 알아. 알아서 습이 생각과 모든 모습이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습을 닦는 거지요. 닦아서 나의 성품자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서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알았다고 해서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른 이치를 계속 닦음으로 해서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법. 이것이 새말귀예요. 이것이 모습공식, 바탕공식이에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그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백봉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최상승선이다 이 말입니다. 미연씨 선이 뭐지? 나의 본자리를 찾는 거. 그렇지. 나의 성품자리를, 나의 본래의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나의 본자리를 드러내려면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본자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이 다 가짜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응, 스스로 내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응,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응, 하면서 응. 스스로 내 성품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돼. 왜 모습 공식을 하지? 이게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응, 볼 것이라는 걸 자꾸 속을 만들어서 익혀서 응. 가짜라는 걸 확실히 왜 헛것이라고 자꾸 해야 되지? 왜 헛것이라는 그 이치를 자꾸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자체성이 없으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여태 살아오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힘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대략적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분별망상이 본래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분별망상이 바탕에서 일어났지요. 바탕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분별망상이 상대성이지. 절대성이 그 바탕 자리에서 일어났지. 일어난 걸 우리는 어떻게 탁 붙잡아서 진짜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라앉혀야 되지.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한다 엇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분별망상이 가라앉아. 분별망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머물지 않아야 되지.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치를 바로 알아서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선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왜 가라앉혀야 되는데 물으면 몰라. 마음을 왜 가라앉혀야 되는데? 마음을 왜 가라앉혀야 되는데? 수림씨. 내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망념을 자꾸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것이 가라앉아야 어떻게 돼요? 그 바탕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흙탕물에서는 맑은 물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분별망상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놔둬야 돼. 그게 가라앉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바퀴복거사님 흔들어 놓은 흙탕물을 그 맑은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 가만히 못 있거든 우리가.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뭐요? 방편을 쓰지. 지혜 있는 방편을 쓰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하지.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앉아서 뭐 들이쉬고 내쉬고 단전도 보라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념을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앉으라니까 앉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내가 왜 앉아야 되지?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자기가 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가 그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그게 발전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하는 것도 왜 내가 자선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 왜?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서 내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려다 보니 막 초자가 움직이고 하면 잘 못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앉아 있어도 막 들끓죠,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변한다 것이다 해서 그냥 내려놔. 그냥 내려놔. 거기에 골이 끼지 말라는 거예요. 골이 끼어봤자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좀 말하자면 바운다리가 좀 크게 가지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거는 끝판이지 뭐.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버리면 뭐야? 일체 우주 만법이 다 들어와 버린다. 허공으로서의. 그런데 막 앉아서 뭐 한 20분 앉는 것도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러고 뭐 아침에 좀 이렇게 하고 뭐 감사노트 한 줄 써라 하는 것도 그냥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자, 이만하겠습니다.